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 현대시 모음입니다. 현대시 9개 있는 거. 그 수능 완성에 있는 모든 현대시를 다 모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홍수 이렇게 있다. 봅시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정지용 향수부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고향의 정경, 아버지, 어린 시절의 추억, 아내와 누이, 정겨운 가족의 모습 등으로 그리움 대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는 가난하지만 따뜻하고 정겨웠던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았던 모여 살던 고향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우리말과 토속어의 구사,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의 활용, 후렴구의 반복 등을 통해 회상하면서 떠오른 고향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1년, 2년, 3년, 5년까지 있네요. 봅시다. 그렇죠? 한눈에 잡히나요? 한눈에 잡히게. 자,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진화로에 재가 식으면 비인 밭에 바람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볏짚을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귀민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하늘에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설이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정지영 향수였습니다. 다음, 일단 해제부터 봅시다. 나희덕, 그죠? 음지의 꽃. 이 작품은 벌목을 한 나무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현상을 통해 고통과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생명력을 예찬한 작품이다. 벌목이 되어 생명을 잃어가는 참나무들이 서로 의지하며 겨울을 나면서 벌목된 나무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은 슬픔 속에서도 잃지 않는 생명력과 그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는 희망과 생명력, 그죠? 희망과 생명력. 구성은 총 3가지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봅시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홀씨를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푸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오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음지의 꽃이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또 3번째, 김남조 겨울바다. 이 작품은 소멸과 죽음의 이미지인 불과 역경 극복과 생명의 이미지인 물을 대립시키면서 대상의 부재와 이별로 인한 상실감에서 기인한 허무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시적 공간인 겨울바다 역시
소멸의 공간이자 깨달음의 공간이라는 대립적인 구도를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된다. 종교적 색채가 묻어나는 시어와 경건한 어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뭐 주제는 뭐 삶의 어떤 허무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의지. 그죠? 뭐 1년부터 이제 8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봅시다. 그죠? 이렇게 돼 있나? 김남조 겨울바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이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뭐가 없다는 얘기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그러니까 물 위에 불이 이렇게 불 붙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나가 나오고 끄덕끄덕이며 바닥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기도 종교적인 느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그죠? 겨울 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그러니까 뭐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인고의 물 이렇게 기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물 위에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인고의 물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뭐 그런 형태다. 뭐 상상력을 나타내는 거네요. 김남조 겨울바다. 다음 정진규 추억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봅시다. 이 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고 모티프를 얻어 쓴 작품으로 문학과 미술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흐의 그림에서 흐린 불빛, 굵은 감자, 투박한 손, 피곤에 찌든 얼굴 등으로 표현된 가난한 농가의 모습은 이 시에서 삽질 소리, 맛있는 잠, 목욕탕 등의 시호로 변용되어 있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 목욕탕은 고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남루함을 씻어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시에 비가 와야만 노동일을 쉬고 목욕탕에 갈 수 있는 화자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주제 고된 노동에 지친 일가족의 고단함, 그죠? 휴식에 대한 어떤 기대, 쉬고 싶다. 그 얘기겠네요. 그죠? 크게 이제 3년으로 나눌 수 있고, 봅시다. 뭐, 방고 그림을 보고서 이제 뭐, 시를 썼다고 하니까. 식구들은 둘러 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신발의 진흙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가난한 상황.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막 가난한 걸 떠나고 싶어 했다. 집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된 나날이었다. 잠만은 편하게 잤다. 잘 삶아진 굵은 감자 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맛있는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잠은 잘 잤네요.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목욕탕에 가고 싶어 했네요. 왜 이제 쉬고 싶으니까. 목욕탕에는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또 아주 피곤한 삶이다. 거기서는 좀 쉬고 싶다. 그 얘기네요. 이수익에도 결빙의 아버지 봅시다. 결빙의 아버지. 이 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 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듯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과 사랑을 어머니에게 고백한다 하는 방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춥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가정 형편을 떠올리며 심한 외풍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자신이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겠죠. 특히 화자는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에 하얗게 얼어붙은 한강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는데 여린 물살이 잘 흘러가도록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과 자식들을 위해 혹한을 막아주느라 꽝꽝 얼어붙어 있는 아버지의 잔등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한강을 보면 이제 얼어 있고 밑에가 이제 물이 막 그죠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 등이다. 그죠? 밑에 지나가는 거는 이제 뭐 애기들이다. 그죠? 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1, 2, 3년 나눠줄 수 있다. 한번 봅시다. 어머님, 제 67적 살 겨울은 목조적산 가옥 2층 다다미 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뭐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또 가난한 상황, 추운 상황.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나가 나오고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들곤 했지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커서 이제 어른이 됐네요. 이제 애가 태어난 아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가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이거 뭐 돌아가셔서 이제 매장이 된 상황. 아버지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리움. 그런데 어머님, 말하는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17살적, 그죠, 17살적 그 겨울밤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올랐다는 얘기죠. 환생한 것 같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그죠? 자식들이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 그러니까 얼어붙은 얼음을 그 아버지의 등으로 봤네요. 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덮여 엎드린 아버지, 그죠? 아버지.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또 봅시다. 예, 또 6번째 김춘수의 강우. 일단 해제부터 봅시다. 이 작품은 아내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절절하게 노래한 서정시이다. 아내와 함께 했던 일상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아내가 이제 생각이 났네요. 그죠? 아내 죽었는데 아내가 보고 싶다. 그죠? 일상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아내의 어떤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아내를 찾는 화자의 모습과 결국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슬픔을 내리는 비와 연결지어 표현했으며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비 오는 걸 보면서 아내가 생각이 났다. 그죠? 아내의 어떤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다. 그 얘기겠죠.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씩 봅시다. 강우.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지금 아내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계속 어디로 갔나 반복.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귀에 들린다.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뒷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비가 오네요. 그죠?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불이 죽는다. 이게 현실을 이해한 거죠. 빗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7번째 문정이 곡비라는 거 봅시다. 이 작품 상갓집에서 대신 울음을 울어주는 곡비. 이건 뭐 울어주는 어떤 뭐 노예? 울어주는 뭐 그 사람 돈 주고 이제 알바네요. 그죠? 제재로 곡비를 제재로 하고 있다. 다른 이의 아픔을 위해 울음으로 울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울음을 우는 곡비의 삶을 통해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인의 자기 성찰적인 면모를 드러낸 작품이다 하다. 곡비가 대신 한을 풀고 슬픔을 위로하듯이 시인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한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시인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이 곡비를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뭐 희망, 슬픔 이런 걸 드러내 주는 거니까, 그죠? 풀어주는 거니까 나도 시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한을 위로해야 하는 곡비, 그걸 따라오고 싶은 어떤 시인, 그죠? 총 이제 뭐 5개 연으로 나눠질 수 있다. 봅시다. 문정이 곡비다. 사시사철 엉겅깁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내 엄마. 이 사람이 곡비, 곡을 팔고 다니던 곡비였다. 옥내 엄마 곡비였네요.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그네의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을 주워 먹고 살았다. 이거 뭐 알바비를 받았다. 그죠? 예, 그런 어떤 걸 대신해주고 살았다. 그죠? 그네의 어떤 그네라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죽은 어떤 뭐 상갓집에 대한 사람들겠죠. 흙이 위로 쏟아지는 별똥을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 소리에 이승에서는 눈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 없었다. 이거 그만큼 뭐 잘 풀어줬네요.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사람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무는 옥내 엄마.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을 매달아 놓았다. 그만큼 잘 울었다. 그죠? 그네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엉겅기 같은 옥내야. 옥내 엄마가 잘했는데 우리 시인의 딸아. 그러니까 뭐 이제 옥내 엄마가 시인이네요. 그죠? 의 딸아.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깨쳐야 하리.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뭐 그만큼 시인, 그죠? 이 이제 그렇게 뭐 한다. 시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 오장환 소야의 노래. 소야의 노래. 해제 봅시다. 이 시는 쓸쓸한 자유만 존재하는 삶,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있는 도형수의 삶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떤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에는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이 시는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울분과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무식쟁이들은 모르지만 지식인들은 상당히 괴롭고 힘들죠. 그죠?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니까. 화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정표를 들여다보지만 이마저도 썩어 눈 속에 파묻힌 상황이다. 그리고 화자는 어머니의 차디찬 무덤에 찾아가보지만 눈이 바람에 흩어지고 산짐승 소리는 더욱 무겁게 다가와 비에만 더욱 짙어질 뿐이다. 찾아가봤지만 엄마 무덤에 가봤지만 비에만 더욱 짙어질 뿐이다. 이와 같이 시인은 다양한 감각적 표현과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억압적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 그죠?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있다. 주제는 억압적 현실, 일제 상황이니까 느끼는 어떤 비애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죠? 1년, 2년, 크게 이제 2연으로 나눠질 수 있다. 봅시다. 도형수가 뭐냐? 죄를 받은 어떤 죄인이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오형에 가까운 중노동을 이게 노동을 시키던 어떤 그런 노동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죄수인가 봐요.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마음의 뒤를 따르고 뭐 그런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내가 도형수 같다. 여기 쓸쓸한 자유 곁에 있으나, 그러니까 뭐 뭔가 뭐 자유로운 상황인데 뭔가 자유가 좀 뭐 확실히 좋은 자유가 아닌 상황이네요. 정상적인 자유가 아닌 상황. 풋풋이 흰 눈은 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그러니까 뭐 드런 발자국 함부로 찍혀. 이건 뭐가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죠? 이정표가 막 고이 묻혀 있고, 이정표가 편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뭐 도로 몇 번가 뭐 이런 거, 그죠? 뭐 몇 번 도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표, 그가 이제 막 묻혀 있고 막 발자국도 더럽고, 오측 치미는 미움, 화가 난다, 미움이 난다.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는다. 왜 돌을 왜 던지지? 어메야, 그죠? 어머니 뭐 그긴가요?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느냐? 응? 반말이지. 하여튼 뭐 그죠?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죠? 정월 기울여 낙엽송에 쌓인 눈 바람에 흐트러지고, 산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겨울물도 파랗게 얼어. 뭐 안 좋은 상황이죠, 그죠? 잿눈깨비 지금 비가 얼고 월고 눈 오고, 그죠? 금시에 나려 비애를 적시 울 듯, 비가 올 것 같다, 그죠? 도형수의 발은 무겁다. 자신이 있죠, 도형수죠, 그죠? 뭔가 좀 안 좋은 상황, 뭐가 지금 뭐가 좀 안 좋아. 왜냐, 일제시대니까 안 좋다. 그 얘기네요, 그죠? 오생 자화상 2 봅시다. 이 시는 새까만 까마귀의 모습을 통해 조금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은 진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게 막 자기는 진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죠? 아주 깨끗하게 살고 싶다. 까마귀는 마른 가지 끝에 고독하게 앉아 빛나는 눈으로 먼 서론을 굽어보고 있다. 까마귀가. 시인은 까마귀와 까치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며 까마귀는 고고한 존재, 까치는 세속적 존재로 그리고 있다. 특히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 않겠다. 까마귀는 좀 고고하게 막 함부로 안 먹는데 까치는 막 좀 인가에 가서 막 주워 먹고 그런다. 생존이나 영달을 위해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 화자의 어떤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죠? 깨끗하게 살겠다. 그죠?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고고하고 의연한 삶을 다짐했다. 뭐 나는 까마귀처럼 먹게 막 함부로 막 그죠? 막 하이에나처럼 막 썩은 고기 이런 거 먹지 않겠다. 그런 거. 뭐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뉘고 한번 봅시다. 전신이 검은 까마귀 지금 이 사람 까마귀 좋아하잖아요, 그죠? 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가지고 먼 서론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까마귀. 고독한 이마, 그 날카로운 부리. 그죠?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낫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밭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저 까치처럼 인가 앞마당을 넘보지는 않을 것이다. 난 깨끗하게 살고 싶다.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다. 뇌물 같은 거 받고 싶지 않다. 비굴하게, 그죠? 겨울이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나가 이제 까마귀가 되고 싶다. 그죠? 여기까지 9개네요, 그죠? 하여튼 뭐 여기 이제 그 수능 완성에 있는 현대시 9개 전부 다 정리해봤습니다. 조금 더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보든지 뭐 표현법 같은 거 더 정리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